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드디어 오늘 밤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대형주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대 증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3% 내린 2,52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에 2,530선을 반짝 터치한 이후 장중 약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10거래일째 물량을 덜어냈고요.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도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이은 매수세를 보였던 기관도 오늘 장에서는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로 파란불 켰습니다. 개장 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선반영된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1분기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차액 실현 물량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리 걸음으로 726선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최고와 최저의 폭이 6%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변동폭이 미미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세와 기관의 팔자세가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70억 원대로 어제장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주 알테오제는 약보합세 보였고 HLB는 1.25% 밀렸습니다. 에코프로는 장중에 5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2거래일째 빨간불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신세계 INC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양측의 친분과 AI 무인 계산대 등 미래 기술 기대감이 겹치면서 오늘장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HK 이노엔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위 식도 역류 질환 신약 K캡이 미국 3상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제 오늘 밤이 한미 관세 협상 디데이인데요. 전문가님 종목들은 매일이 디데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높은 상승률 계속해서 경신했는데 포트폴리오와 함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서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정말 상한가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시장 대금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의 상한가를 또 여러분들이 잡아가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 대표 종목이 포바이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포바이포를 상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여기 서울경제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포바이포란 종목을 상따를 했고, 목요일 날에 또 와가지고 상따를 했고, 금요일에도 뭐 상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저의 효자 종목이긴 한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말도 안 되게 하한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저점 대비했을 때는 한 20%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양봉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드릴 거고, 저는 일단 한 12,000원대에서부터 상따를 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2,000원, 33,000원 부근에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4거래일 만에 거의 약 163%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를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험해보고 또 상한가를 맛을 제대로 보셨을 겁니다. 저는 맛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맛을 볼 줄 모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일단 실행에 옮겨가지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계속해서 상한가를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월 16일, 17일, 18일, 22일 4일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멋지게 수익을 가져다 줬던 종목이고 그 외에도 뭐 4x4라는 종목 제외하고도 이번 4월 달에는 뭐 리엔트 전공이라든지 한국 PIM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레인이라든지 코나아이, 뭐 펩트론, 나우 아이비, 크라우드웍스 뭐 이런 종목들을 상한가를 잡아드리면서 역시 이 모든 대선주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제가 좀 이름을 붙였는데 슈퍼 상따장 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계좌 인증도 쏟아지고 있고 뭐 매일 뭐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 벌었다, 어떤 분은 또 뭐 500만 원 벌었다, 뭐 한 종목까지 이렇게 벌었다 이런 인증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선 인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제자분들 중에서 한 분 거의 계좌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근데 최근에는 한 이 64% 수익이 약 한 90에서 10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100%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64.71%가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이제 이분이 1억 정도의 계좌를 세팅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6,400만 원 한 달 동안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등락률은 마이너스 4%, 코스닥 등락률은 마이너스 1.53% 하락을 하지만 이분의 계좌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17일까지는 사실 그 상한가 따라잡기 한 종목 있죠. 그 4x4라는 종목이 합산이 안 됐고 그 사이에도 수많은 종목들을 거래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제 한 달 평균 봤을 때 한 100에서 120 종목을 매매해요. 물리는 거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신 거죠. 90에서 100% 수익률이 찍혔다는 거는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뭐 예수금이 내가 뭐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뭐 적게 20% 뭐 아니면은 한 중간값인 30% 정도로 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월 한 1,000에서 2,000, 3,000까지는 누구나 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면 너는 어떤 종목들을 여기 이 방송에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스윙으로는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를 가지고 고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요. 계룡건설은 뭐 지금도 보면은 대장주격에 있는 종목이죠. 정책주 관련해서요. 그리고 그런 정책주 제외하고도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한 종목들 한 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대를 주도했잖아요. 분기별로. 그리고 ABL 바이오랑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했었는데 일단 여기가 지지라인이다. 이런 데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 마이너스 20% 하락을 했지만 실제 여기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20%를 하락을 하고 상한가를 갔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력을 한번 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었죠. 네, 저는 히든 종목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후에 약 4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주들이나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약 한 달하고 한 10거래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세력들 이런 거는 보통 세력주라고 하잖아요. 세력들도 마음이 급한 상태고 그러니까 근데 올리려고 하니까 또 개인들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붙지 못하도록 좀 조정폭도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변동성을 나는 혼자서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4월 9일, 4월 8일 날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단 30분 만에 오전 당일날 20%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일날 30분 만에 20%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아무런 단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목을. 그러다가 장 막판에 오후장에 여기서 또 모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16% 올라졌을 때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분할 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하락은 웬만하면 피하고 그다음에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런 세력주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이 굉장히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화끈하게 막 상한가를 빡빡빡 꽂아버릴 때도 있고 또 내릴 때는 막 2차 하락 VI 뭐 아니면 1차 하락 VI 그리고 요즘에는
막 한가까지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만나실 필요는 없겠지만 나도 이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좋은 전략으로 시세 알곡만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 이렇게 3번 했어요. 네, 여기서 하고 이날 하고 이날. 네, 그때 이후로 뭐 많게는 세 자리 수, 뭐 150%, 뭐 아니면은 95%, 그리고 뭐 적게는 53%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또 결국에 조선주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항상 시작은 HD 현대 쪽에서 시작을 알려요.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가는 거는 또 묵직하게 그리고 많이 상승하는 거는 또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하나오션과의 형제 같은 느낌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날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이때 이후로 53% 상승했고 또 여기 이날에는 제가 이 너튜브 서울경제 너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유상증자 때려 맞았을 때 그때 최저점에서 잡아드렸었고 이때가 60만 원, 61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한 80만 원 넘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또 하고 있죠. 최근에 또 여기서도 방송 공략 도와드리고 약 한 10% 정도가량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 제자분들의 매매 일지를 살펴보면은 정말 매매 일지가 그렇죠. 이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수, 매수. 이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40만 원 이전 때, 40만 원대부터 80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하락은 피하고 이런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또 하루 이틀 뒤에 매도하고 또 최저점에 잡아가지고 매도하고 저점에 잡아가지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세력주나 아니면 테마주도 잘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하는 거는 이런 대형주, 원사이클 매매를 잘합니다. 이 원사이클 매매라는 게 만약에 테마주로 빗댄다고 하면은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상따를 합니다. 근데 상따를 못했는데 그러면은 다음 날에 뭔가 갭이 떴겠죠. 그러면은 뭐 상한가 다음 날 매매, 아니면은 장중 뭐 돌파나 눌림 매매, 아니면은 또 종가 베팅 모든 매매가 다 한 사이클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알곡만 저는 깔끔하게 노리고 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조정을 경험하면은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하지만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시세 알곡만 먹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랑 펩트론도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최근에 여기서 공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어쨌든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저는 매매를 했었습니다. 여기 최저점 잡은 사람은 저였고요. 그때 이후로 4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ABL 바이오를 4월 8일 날 최저점, 여기서 저점을 딴 게 저였습니다. 따고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해서 또 매도하고 다음 날 또 여기서 종가 베팅해서 또 이렇게 또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또 다시 사가지고 또 사고 매도하고 사고 또 매도하고 이런 건 돌파죠. 돌파를 같이 하는 모습. 그래서 이 종목이 4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이 모든 시세 알곡은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뿐만 아니라 뭐 펩트론도 보시면은 여기가 2만 원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2만 6천 원대. 2, 3만 원대부터 매수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9만 원, 19만 2천 원, 3천 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저랑 뭐 23년도에 만나신 분들은 뭐 8천 원, 만 원대부터 또 4, 5만 원 선까지 매매를 했었고 다 모든 시세 알고 그리고 여기 2, 3만 원대부터 또 이번에 20만 원 부근까지 갔을 때도 이 모든 시세 이런 시세 구간에는 어김없이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 종목이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이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뭐 3%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30%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틈틈이 이 시세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을 끌고 가다가 또 조정이 올 것 같으면 매도를 해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매수하고 그래서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매수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고통스러웠던 부분들, 주식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저 윤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정말 멋진 대형주들이나 어떤 시대를 주도하는 종목들, 이런 주도주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대선주들 같이 한번 공략 들어가서 시세 알곡만 수익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 오늘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 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 위고비와 인벤티지랩 이슈에 주목받았고 조선 테마는 호실적 속에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테마가 강세를 보인 이유에는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 위고비의 국내 청소년 대상 투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청소년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건데요. 또 하나는 인벤티지랩의 먹는 비만약이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하면서 먹는 비만약이 주사제보다 편리한 복용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 전반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업체인 블루엠텍 오늘 장에서 수혜 기대감의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인벤티지랩은 자체 이슈로 그리고 인벤티지랩이 최근 인수에 성공한 큐라티스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테마 짚어볼 텐데요. 오늘 조선주는 어닝 서프라이즈 속에서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00%나 급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HD 현대미포와 HD 한국조선해양도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실적에 더해서 오늘 밤 예정된 한미 관세 협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미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신고가 경신했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1분기 영업이익이 5배 넘게 증가하면서 주가도 6%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비만 치료제 테마 그리고 조선 테마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 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물론 저희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큰 예수금 사이즈나 아니면은 어떤 뭐 배포라든지 그런 사이즈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밖에는 매매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만 치료제를 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큰 돈들은 조선주 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애정하고 또 저 윤사모엘 하면은 또 하나오션이고 하나오션 하면 또 윤사모엘이잖아요. 모든 시세 알곡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세 줄 요약 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세 줄 요약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한번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해양 방산 전시회 SAS 2025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필리 조선소 대표님 그리고 하나 디펜스가 이런 하나 그룹주 내에 있는 분들이 대거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월 1일에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토론회를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요청에 따른 이 한미 조선 협력 추진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필리 조선소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도 하루 걸러 하루가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 조선소 수주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선박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MRO나 신규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실적 기대감도 있고, 아니면은 또 존스법 개정이라든지 재료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이제 치느냐, 누가 이제 선빵을 누가 날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이 종목은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팅을 열심히 했어요. 거의 3만 원대부터 2만 원대부터 이 시세 구간들, 그리고 3만 원대부터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베팅했던 근거가 60일선을 잠깐 하루 이틀 했다가 바로 회복을 해주길래 종가 베팅하고, 그래서 한 이틀 뒤에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아마 20일선 안착이었거든요. 또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베팅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매매 일지는 이렇고요. 네, 제 매매 일지는 이렇고, 근데 하나오션의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었죠. 이거는 좀 제외해야죠. 이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한 300만 원 가지고 만든 이거는 좀 보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넥스트 트레이드 NXT 이거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좀 차트가 안 이쁘죠. 근데 이것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쁜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고점과 고점, 그리고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어떤 깃발형 패턴에 있어서 지금 돌파가 나온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지지받으면은 결국에는 이 추세만큼 간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요. 뭐 더 갈 수도 있고 좀 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까지는 어떤 박스권 장세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추세 장세. 여기는 박스권 장세, 여기는 추세 장세잖아요. 추세, 박스 여기에서부터 이제 추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랑은 이런 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자리랑. 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23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었죠.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서 뭐 20만 원대부터 뭐 지금 보정이 됐죠. 지금은 그때 뭐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뭐 14만 원인데, 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이런 저점들과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제가 그래서 저는 1번 자리에서도 공략을 했었고 2번 자리에서도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오션은 여기 3번 자리나 4번 자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저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추세작이 펼쳐지면 이 추세에서 또 어떻게 노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오션에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추세가 또 이만큼 이렇게 강한 추세가 나왔듯이 또 새로운 추세가 강하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제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나오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여러분들이 쉽고 맛보고 즐길 수 있게 도와드린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증권업계 전문가들 통틀어서요. 왜? 그분들은 여기서 제가 공략 들어갔죠. 그리고서 뭐 한 50% 올라가면 올라갔죠, 이렇게 말할지언정 실제 제 제자분들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여기 안에서 트레이딩하고 뭐 돌파도 하고 종가 베팅도 하고 세게 뭐 베팅했다가 막 비중을 40%까지 늘렸다가 또 20%까지 줄였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3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매매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조만간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새로운 시발점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 텐데, 어제도 가져오긴 했어요. 월봉상 여기가 박스권 하단,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죠. 이 상단 자리를 보시면은 예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 그런데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음 저항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가격대로 보면은 한 15에서 17만 원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오션 15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나도 한번 제대로 추세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 테마 안에서 하나그룹주 알아보고 왔습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그리고 미국 조선업 재건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필리 조선소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련 수혜주로 하나오션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 테마 안에서 HD 현대그룹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여기 네. 그룹주 안에서 호실적에 장중에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많았는데요. HD 현대미포는 오늘 장중에 함께하는 공간에서 미리 힌트 주셨다고요? 네,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었잖아요. 그 미증시 나스닥이라든지 S&P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대형주 쪽에서 아니면 수급주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조선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제 시간에. 근데 결국 나왔죠. 네, HD 현대미포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거래를 했죠. 그리고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었고,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종목을 공략했느냐, 왜 HD 한국조선해양도 아니고 HD 현대중공업도 아니고 왜 HD 현대미포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제가 일단 이 종목을 공략하기 전에 실적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을 거예요. 제 그 교육방에서요. 1분기 영업이익이 8,592억, 8,600억 정도 나왔다 이거죠. 전년 대비했을 때는 436%가 상승을 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한 2배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685억 원 정도 나왔는데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지난 분기도 흑자 전환이었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흑자 전환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실적 관련해 가지고 기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때 나도 같이 공략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할 거냐. 이 HD 현대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목이 많잖아요. 자, 어쨌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에 있어서 재차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이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금일 또 현중에서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07년도, 08년도 아시잖아요. 우리 잘 나갔다는 거. 네, 그런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HD 그 시가총액이랑 여러분들 시총 그리고 등락률을 보셔야 돼요. 이런 그 수급주를 거래할 때는요. 등락률. HD 한국조선해양의 시총이 한 17.6조 6천억 원. HD 현대중공업이 시총이 33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 시총이 6조죠.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1분봉에 한 150억이 터졌어요.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1분봉 하나에 뭐 150억에서 100억 사이로 100억에서 150억 사이로 터졌습니다. 근데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70억에서 80억이 터졌어요. 근데 시총 차이는 보시면은 5배 차이, 5배, 6배 차이죠. 그러니까 그 거래 대금이 여기가 적다고 하더라도 HD 현대미포가 적다고 하더라도 얘보다는 더 많이 터지는 거예요. 시총 대비했을 때는요. 그렇죠?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들이 한 60%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가총액은 3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수급주를 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좋아요. HD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방송 가져와가지고 방송에서 HD 현대그룹주 차트 되게 좋다. 하나오션도 좋긴 한데 HD 현대 쪽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락률을 보시는 거죠. HD 한국조선해양 너무 실적 좋아. 현대중공업, 현대마린앤 뭐 솔루션, 뭐 HD 현대중공업도 실적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등락률을 보니까 어때요? HD 현대미포가 지금 1등이죠. 대장주죠. 대장주.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을 봤던 거는 5% 상승률일 때예요. 5% 상승률. 그래서 5% 상승률인데 여기 정도였어요. 14만 5천 원 라인. 14만 5천 원 라인. 그래서 이 14만 5천 원을 나도 한번 같이 쳐서 올려야겠다. 기관들이랑 함께. 저 좀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그 교육방에 한 지금 4,500분 정도 가시는데 그리고 제 정말 제 제자분들 중에서 예수금 100억
20대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그러면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적인 거래대금까지 동반을 했었죠. 여태껏 이 정도 거래대금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고점 14만 5천 원을 나도 한번 돌파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디서 샀죠? 이 부분에서 샀습니다. 저는. 보시면은 4월 24일 목요일 14만 8천원에서 14만 5천 원. 예. 그리고 시간대는 1시 한 46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46분. 1시 46분 정도에 제가 이제 신호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46분에서 50분 사이일 거예요. 네, 아마도.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강조하는 그 38선 위에서 주가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쌍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샀습니다. 이런 데서 사가지고 보시면은 오늘 1시 54분 그때 신호 보내드린 이후에 8%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실을 수가 있어요. 보통 지금 장세가 막 비중을 실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코스닥이 한 10조에서 12조, 뭐 코스피가 한 15조에서 18조 정도 터지면은 비중을 그때 당시에는 뭐 미수든 신용이든 같이 써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비중 쓰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비중을 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후에 정말 강하게 단 몇 분 만에 한 몇 분은 아니고 한 1시간에 걸쳐서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내에 걸쳐서 약 8%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일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대형주 가지고 굉장히 낭만 있게 당일날 뭐 돌파 눌림을 통해서 8% 비중 실어서 그것도 멋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 차트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뭐 차트가 다 좋아요. 여기 종고점 있고 종고점 넘겨내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종고점에 달랑달랑 이게 좀 붙어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붙여놓고 그다음에 올렸죠. 신고가를 다시 올렸고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근처에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이들 헷갈렸을 거예요. 뭘 사야 될까? 그럴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은 일단 등락률을 보셔라. 등락률. 그리고 시총 대비 수급을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 거래량. 그러면은 이 종목이 대장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바로 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뭐 한 4에서 5%, 뭐 많게는 뭐 8에서 10%까지 가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제가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종목들 제가 뭐 테마주 상담만 잘하는 줄 알았죠, 여러분들. 저는 주력이 수급주예요. 수급주 대형주 매매, 우량주 매매, 우량주 단타 이걸 제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수급을 잘 보겠습니까, 제가. 수급 이런 거 종목 분석할 때도 수급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이거 하는데 30초에서 1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쏘는 겁니다. 그리고 멋있게 바로 수익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또 앞으로 지금 시장이 또 점점 아마 지수가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수급주나 대형주 안에서 또 당일날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급이 여러분들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장중에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 슈퍼사이클 나도 한번 동참해가지고 돈 복사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나도 퀀텀 점프 이뤄내보고 싶다. 나도 우리 윤사무엘 제자분들처럼 뭐 월천, 월억대 벌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HD 현대그룹주들의 호실적 속에서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실적으로 증명된 하루였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HD 현대미포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개별 이슈로 포바이포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달성하셨던 종목이잖아요. 이제 다음 전략으로 변동성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게 좀 예외적인 케이스잖아요. 이게 대선이라는 게 원래는 뭐 한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은 왜 상한가를 가고 갑자기 다음날 하한가를 가버리고 2차 하락 부야를 가지? 네.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지난주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지난주에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다른 뭐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출산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뭐 시장 욕을 해봐야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거예요. 대선이 너무 일정이 짧다. 짧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세력들 주포들 입장에서도 핸들링 하기가 굉장히 좀 이 사람들도 급한 거고 근데
또 상한가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왜 빨리 보내야 개인들이 못 쫓아오거든요. 네. 근데 또 사람들이 많이 가면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내릴 때는 확실히 내려줘야 또 털린다. 이런 관점으로 아마 세력들이 그 세력주잖아요,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차라리 슈퍼 상따를 하고 슈퍼 네. 핫따를 해야겠다. 차라리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애초에 사람들이 고통스럽거든요. 하루 종일 내리면은 죽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한호가에도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루 종일 내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진짜 고통스러운 건데 그 고통을 어떻게든 즐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사 AI 관련해가지고 4x4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그리고 오늘 저는 당연히 매수 베팅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어요. 자, 이재명이 광주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겠다. 이거 언제 나왔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나왔어요. 기사가.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한 10%또 올랐었죠. 20% 한 번 오르고 한 10% 이상 올라갔던 게 이 재료로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재명이 광주에 10조 원 규모 AI 시범도시를 추진하겠다. 근데 이 광주 출신 기업이 무엇이냐? 필요사 AI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그런 필요사 AI 관련주는 대장은 누구냐? 4x4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다음 주 4월 28일 날 AI 펀드를 공개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싱크탱크, AI 싱크탱크 관련해서 이재명표 AI 펀드를 공개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오늘 또 점심시간에 나왔던 기사가 AI 규제를 유예, 이건 단독 기사예요, 여러분들. 단독 기사. AI 규제 유예 공식화를 예고했고 IT 업계는 환영을 한다. 이런 게 좀 기사로 나와주면서 오늘 점심시간에도 좀 단타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대선이 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로 좀 앞당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력들이나 주포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도 급한 마음인 것 같고 따라서 우리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도 급해요. 마음이. 제가 항상 주식을 하는데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게 안 되죠. 사실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올라갔다가 극단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또 내려갔다가 이러면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멘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슈퍼 상따장 이 중심에는 저 윤사멜이 어김없이 있었는데 이 4x4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상따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보시면은 이날도 저는 매수해가지고 이날도 2번 매수했거든요. 2번, 3번 매수했어요. 네, 2번 수익 다 내고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최저점 구간에서도 또 당연히 제가 매수했고 오늘 최고점 구간에서는 또 매도를 했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상따는 했어요. 상따를 보시면은 4월 16일 날, 4월 17일 날, 4월 18일 날 상따를 했죠. 상따 종목. 이렇게 적혀있죠. 12,700원, 12,500원, 16,700원, 16,500원, 27,000원, 24,000원. 자, 이래서 여기서 상따를 했고요. 여기 돌파할 때 상따. 여기서 또 상따하고 여기서 또 상따했어요. 네, 이런 데에서요. 네, 매도하자마자 바로 상따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또 매도를 했어요. 여기 최고점에서. 여기서 이 봉 하나에 얼마 터졌죠? 1,000억 이상 터졌죠? 고점에 개인들이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요. 왜? 사람들이 상한가를 가니까 오늘도 상한가 가겠지 이 생각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고점 대비. 죽습니다. 네, 반토막 나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최저점 잡았어요. 여기서. 최저점 잡고 매도하고 최저점 잡아가지고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었고요. 또 여기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되게 짧아 보일 거예요. 이게 제가 6% 수익 냈었고요. 여기서 이게 거의 12%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잡았는데 여기서는 살짝 물렸어요. 살짝 물려가지고 오늘 올려줄 때 장초반 올려줄 때 제가 또 던졌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최저점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매수 신호만 보내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대부분 제가 이제 신호 보내면은 갑자기 1분 뒤에 훅훅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랬었고요. 근데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고 약 10% 정도 올랐죠.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9,000 뭐 한 500원, 400원 선에서 매수했으니까 또 22,000원까지 가잖아요. 10%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좀 크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보이시죠? 이게 6%입니다. 이게 12%입니다. 이 매매일지가. 자,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주봉상 지지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하죠. 여기가 어제가 핵심 자리라고 했잖아요.
저항, 저항, 저항. 그런데 이 구간을 굉장히 점상으로 돌파를 하고 여기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지가 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고 이런 데로 지지받았을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줄 수 있다 하는 관점이고 이런 데서 보통 타점을 잡을 때는 보통 이제 피보나치 선의 78선을 많이 사용해요. 78선. 그러니까 이 저점과 이 고점 대비 78선이 여기니까 여기서 12%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또 78선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또 한 20% 넘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570원에서 한 17,840원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단단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나도 한 번 더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뭐 물려있든 아니면 내가 신규 매수로 들어가서 좀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감내 못하시는 분들은 힘든 시기지만 실제 항상 제가 얘기해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저는 호랑이가 아니죠. 저는 용입니다. 네, 호랑이도 때리죠, 제가. 그래서 저 용과 함께 같이 매매 들어가서 퀀텀 점프 해보고 싶으신 분들,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 조선과 개별 이슈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장중에도 이러한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오늘 밤 9시에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내일장에서는 어떤 기법을 적용해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는 수급주 기법을 한번 설명해. 수급주 기법. 근데 오늘은 뭐 아직까지는 상따장이 유효하니까요. 상한가 따라잡기를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저와 함께 만나러 오시면은 제가 또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교육 자료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가지고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모니터 앞에 두고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근데 여기가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분봉에서의 전략 뭐 38선 38선 밑으로 안 오면 된다. 일본상 전고점이나 역사적인 시고가를 가는 종목 위주로만 저는 공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신선해야 되고 뭐 9시 뉴스에 나오면 더 좋고 HTS 뉴스에 나오고 아니면 어떤 의외성을 가질 때 그리고 등락률은 저는 밑에서 안 사요. 좋은 정말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은 밑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폭발한다고 해도 밑에 있으면 그건 수요가 폭발하는 게 아니죠. 항상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은 상한가를 가야죠. 그래야 다음날 갭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우 IB라는 종목도 보시면 기사가 이때 당시에 필요사 AI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굉장히 핫했을 때죠. 근데 9,200억 뭉칫돈 투자 관련주 줄줄이 급등.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베팅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 4,500분? 5,000분은 안 돼요. 근데 그 정도 계시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공략 신호 다 드렸어요. 뭐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자 보시면은 자 나우 IB 4월 21일 월요일 2,050원에서 2,050원에서 2,000원. 네, 여기죠, 타점이. 네, 여기입니다, 타점.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상한가 들어갔어요. 다음 날 26% 급등. 네, 여기서 팔았으면 여러분들이 26% 그냥 다음 날 상한가 잘 묶었잖아요. 네. 밑에서 안 사고 그냥 여기서 돌아 나갈 때 그냥 상따했어요. 네. 저 당일 날 조금 일부 매도하고 6% 7% 수익 주길래 그리고 다음 날 이렇게 얘가 3등주라서 매도한 거예요. 3등주라서. 이거 여기서 전량 매도. 26% 급등 당일 1박 2일 사이에. 자 그리고 한국 PIM 보시면은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뭐 어떤 개발했대요. 이재명 AI 강국 공략의 로봇주 부각 여기서 상따했습니다. 네, 종고점 돌파를 했죠. 기사 좋고요. 흐름 좋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기서 장중에 공략을 해가지고 한 5% 수익 내고 여기서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해가지고 네, 다음날 맛있게 네, 너무 맛있게 너무 행복하죠. 상따 이후에 27% 상승했습니다. 1박 2일 만에. 저는 여기서 돈 복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서 지지고 볶고 하세요. 네, 저는 위에서 그냥 사가지고 다음날 갭까지 먹고 네, 훌륭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겠습니다. 하나시스템, 미국 필리조 선수 인수 좋죠, 기사. 네, 종고점 돌파할 때 3만 원에서 사면 됩니다. 3만 원. 네, 3만 원에서 사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당일날 급등하고 돌려줄 때 38선 지지해주고 있죠. 38선 지지해주고 있을 때 여기서 돌파할 때 삽니다. 당일날 네, 단 한 10분 만에 6% 수익. 다시 재차 돌아 나갈 때 상따. 네, 하나시스템 32,200원에서 31,800원 매수. 그리고 나서 1박 2일 만에 24% 이 큰 대용주를 가지고 상따를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강한 시세와 강한 어떤 등락률을 아니면 어떤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매매법이 있어야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눌림목 매매, 이거는 결국에 여기 종고점에서 파는 거잖아요. 한 3, 4% 주면 팔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다음날 막 1박 2일 만에 막 20, 30%, 뭐 많게는 7, 80%, 뭐 어쩔 때는 또 160%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겠어요? 단 3박 4일 만에. 단 3박 4일 만에 4x4 160% 수익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이걸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버텨봐야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3박 4일 만에 이렇게 나요. 그러면 주식이 엄청 재밌어져요. 주식 재밌게 하세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상따 돌파 매매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슈퍼 상따장에서도 돈 복사를 정말 많이 해내고 있고 월천, 월억 이렇게 해내고 있는데 제 전매 특허인 이런 돌파 매매 또 상따 매매를 통해서 나도 한번 제대로 혀를 뚫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로 가는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더 자세하게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올릭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투자 전략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 시간이 진짜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설명 못 드려요. 그냥 1112 관련주예요,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추세가 여기가 종고점이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시초가부터 5만 원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으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냐면은 이 월봉이 좀 재밌는데 월봉상 종고점이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트렌드 부분을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월봉이 이 파란색 라인이거든요. 근데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 저점과 저점,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를 벗겨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지받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릭스란 종목 나도 한번 제대로 좀 디테일하게 공략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상승 랠리가 뜨거운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계룡건설은 짚어주시고 불과 2주 만에 최고 44% 불기둥 쏘아 올렸는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오늘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 주셨습니다. 아직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테마에서 하나그룹주와 HD 현대그룹주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하나그룹주 안에서 한화오션 짚어주셨고요. HD 현대그룹주 안에서 호실적이 오늘 증명된 HD 현대미포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개별 이슈로 4x4 짚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AI 정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수혜주로 4x4 2차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은 올릭스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